자, 대학사님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강원도만이 노인대학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영규입니다. 강원도 노인대학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공산치하, 여기 강원도는 북한 지역이 많았습니다. 아마 여기 춘천도 여기도 북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 오랫동안 고생하고 또 그 배움의 그 만학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시다가 늦게나마 우리 노인 대학이라는 그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또 학위와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대학 다니는 학생들 나이가 대부분 80 전후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시대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노인대학을 이렇게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음으로써 우리 노인들이 노인대학에 와가지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의도 들으시고 그리고 또 춤도 추시고 노래도 하시고 만들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노인대학이 앞으로도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노인대학 김홍백 학장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100세 시대의 건강관리입니다. 100세 시대가 현실로 저희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노인들한테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건강에 대한 전문가는 의사들이지만은 저는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스포츠 전공을 하는 학생들에게 오랫동안 강의를 했고, 그리고 또 노인대학이나 각 기관에서 건강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작년에 책을 한 권 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100세 시대의 건강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작년에 제가 쓴 책의 내용 일부를 이렇게 짐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일단은 100세 시대까지 건강하게 잘 살려면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잘 놀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 자야 돼요. 그리고 또 먹은 걸 잘 배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내용 중에서 오늘 강의는 세 번째, 잘 자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노인대학의 어르신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80% 정도가 수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저 자신도 수면 장애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책도 많이 보고 저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취해보고 한 그런 내용들을 묶어서 오늘 강의를 중점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잘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노인이 되니까 입맛이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준비하기가 귀찮아요. 특히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은 혼자 밥 차려 먹으려니까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서 잘 먹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합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미국에 계시는 교포 의사분이 와가지고 공영방송에서 고기를 먹으면 큰일 납니다. 채소 위주로 식탁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 축산업자들이 막 난리가 났었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실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고기도 좀 드시고 야채하고 좀 이렇게 같이 드세요, 이렇게 강의를 했으면 축산화들도 도산도 안 하고 그렇게 또 힘들어하지 않았을 건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노인들도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리에 힘도 있고 근력도 생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단백질을 섭취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이고 고기를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고, 밑에 보는 것 같으면요, 소화 기능이 나빠서 고기 먹기 어렵다, 또 치아가 나빠가지고 먹기가 어렵다. 그러면 조금씩 야채 이렇게 싸가지고 그래도 단백질을 섭취해야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 체중이 지금 자꾸 많이 나간다고 걱정을 해서 안 먹는 분들이 있는데, 내 몸속에 지방이 얼만큼 함유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대부분 보는 것 같으면 내 키가 얼마면, 체중이 얼마면 정상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정확하게 하려면요, 동네 보건소에 가는 것 같으면 무료로 다 해줍니다. 건강측정실에 가는 것 같으면 체성분 검사, 인바디 검사라고 하거든요. 이걸 검사를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가더라도 정상이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내 몸속에 근력이나 근육이 많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지, 지방이 많이 나가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서 너무 걱정이다 하는 것 같으면 보건소에 가서 인바디 검사를 해보는 것 같으면 때에 따라서는 정상이다, 이런 판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놀아야 된다. 여기서 논다는 얘기는 많이 움직인다, 운동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먹기만 먹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조선시대 왕들이 일찍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조선시대 왕들은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도 왕의 그 어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시대 보는 것 같으면 양반들은 비가 와도 뛰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먹고 나는 것 같으면 그리고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은 걷는 게 최고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요즘 파크 골프가 대세거든요. 뭐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수영이라든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 근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걷는 것만 하루에 8,000보 이상 정도 걸어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만보를 얘기를 하는데, 만보는 건강한 노인들 얘기고요. 근데 사실은 일반 노인들은 만보가 저는 좀 많다고 봅니다. 8,000보 전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운동은 이게 개별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체력에 따라서 만보가 될 수도 있고 12,000보가 될 수도 있고 8,000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최고로 할 수 있는 운동의 80%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을 갖다가 최대한 줄여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과 많이 교제를 하고, 그러면 복지관에 가도 되고, 노인대학에 와도 되고, 경로당에 가야 되고, 그것도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불행한 노인들이 어떤 노인들이냐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노인들.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시내를 이렇게 가보는 것 같으면 주택가에 어떤 할머니가 의자를 딱 대문 앞에 갖다 놓고 매일 거기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구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사람들하고 어울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복지관에 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경로당에 가더라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불행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울증이라든지 잘못하면 이제 치매도 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가능하면 여행을
좀 많이 하면 좋겠죠. 자녀들이 여행 가자 하는 거 같으면 아 싫어 너희들이랑 갔다 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왜 노인들이 이런 수면 장애를 갖다가 겪게 될까? 첫째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에요. 애들은 잘 살고 있을까? 그게 걱정한다고 애들이 잘 살아지나요? 쓸데없는 걱정 근심. 그리고 또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의 감소.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는 것 같으면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 중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있는데 이 분비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선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견과류 선물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견과류 속에는 이 멜라토닌 호르몬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견과류 주는 것 같으면 뭐 가능하면 오후나 저녁에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잠자는 데 도움이 좀 되겠죠. 수면 장애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는 잠자는 시간과 장소를 일정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때는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쓸데없는 걱정. 근데 쓸데있는 걱정도 이 습관이에요. 그걸 본인이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를 하고요. 뭐 저녁에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갖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잠자기 전에 폰이나 전자기기를 갖다가 적게 쓴다든지 오후에 낮잠을 자면 그날 저녁에 잠 못 잡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졸려서 또 낮잠 자요.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낮에는 가능하면 활동을 많이 하고 햇빛을 많이 본다. 자녀들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보고 일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노인들은 어렸을 때 몸에 뱄기 때문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 조금 하는 거는 건강에도 좋고 잠도 잘 오게 해요. 왜 그러냐면 몸은 어느 정도 피곤해야만이 잠을 잘 잘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후에는 가능하면 좀 간식을 먹지 말고 그리고 이제 물도 좀 적게 먹는 게 낫겠죠. 왜 그러냐면 물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또 자주 가니까요. 그리고 또 가능하면 잠잘 때는 머리는 시원하게 그리고 이제 허리는 따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이 뇌에 어느 정도 휴식을 줄 수 있어요. 잠자는 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서 낮에 우리가 피곤할 때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조금 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중간에 이렇게 잠이 깨는 것 같으면 그때는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면 알파파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도 뇌에 휴식을 조금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먹고 잘 놀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배설을 잘 해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 노인들이 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첫째는 내장 기관이 노화되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은 헬리코박터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전혀 안 될 때는 병원에 가가지고 헬리코박터균이 많은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노인들은 약을 엄청씩 먹어요. 저도 한 5개 먹거든요. 어떤 분들은 한 움큼씩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노인들은 불안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이 불안해지는 것 같으면 일단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울해지는 것 같으면 우울이라는 거는 세상을 더 살고 싶지 않은 게 우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심한 우울은 결국 자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불안이나 이렇게 우울이 높은 이유는 쓸데없는 걱정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이나 우울하게 되는 것 같으면 수면 장애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그리고 입이 마르고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안이나 이 우울을 갖다가 대처하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노인들 보는 것 같으면 12월 달에 달력만 봐도 우울하고 막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친구 하나 죽으면요. 꼭 나도 곧 죽을 것 같이 불안하고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근데 불안이 우리 사람들한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적당한 불안이나 긴장감은 있어야 활력이 넘칩니다. 여기 그림을 보는 것 같으면 자, 운동선수들도 불안이나 우울이 적정한 수준에서는 최고의 경기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운동선수들이 불안이나 우울이나 긴장이 하나도 없으면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퇴직하는 사람들 보는 것 같으면 1년을 조심하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직장 다닐 때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어느 정도 불안하고 긴장이 있는데 딱 정년퇴직하고 그게 다 없어지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다, 우울하다 이걸 갖다가 나쁘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 정도 불안이나 긴장감은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우리 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데 스트레스가 모든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애들도 스트레스가 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자신의 생각이나 환경이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으로 보는 것 같으면 복잡한 현대생활, 그리고 경쟁, 인간관계, 빈부격차 이런 데에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는데 사실은 스트레스도 절대로 그 나쁜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 보는 것 같으면 유쾌한 스트레스, 해로운 스트레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다면요, 그 사람은 의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뭐 스트레스가 있다 하는 것 같으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는 꼭 필요한 거지. 근데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사람은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개념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뭐 우리 노인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실천을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100살까지 살더라도 들어 누워서 100살까지 사는 것 같으면요, 본인도 정말 괴로운 것이고 그 가족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건강하고 팔팔하게 100세까지 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